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이 지난주에 힘들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거 잘 가려나 싶다가도 이 좌절당하고 우리의 심장 너무 슬펐죠. 지난주에 조금 힘들었고요. 그죠? 지난주는 좀 많이 흔들면서 내려왔고, 이번 주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일단 어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오늘은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어서 도대체 왜 오르고 있는 걸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올라가고 있는지,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번 주가 여러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한번 끊어간 이유가 이번 주를 좀 대비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앞으로 이번 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 어디서 대응을 하면 될지도 자리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의 중요한 자리들부터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오대리가 목표가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대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죠. 이 구간 뚫으면은 17,500원 위로 올라간 다음에 19,150원만 뚫으면은 거래량 따라붙어 주면은, 이때 안 따라붙어 줬어요. 안 따라붙어 줘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고, 따라붙어 주면은 뚫고 올라가는 갭상승 구간이다. 즉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구간으로 올라갈 때는 한번 매도를 하시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중간에 알매야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처음 올라갈 때, 즉 아래 구간에서 윗 구간으로 처음 올라갈 때 추세를 타고 고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일단 윗 구간으로 올라가면은 그대로 쭉 치고 올라간다? 그러지 못한다.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세라고 하죠. 쭉쭉쭉쭉 잘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뭔가 잠깐 멈춰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 상황, 즉 상승세라고 하는데, 그 상승세가 만들어지려면은 못해도 중장기 추세선 3개는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우건설은 중장기 추세선 121선이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60일선 하락을 하고 있고요. 121선도 지금 심지어 120일은 조금 장기간으로 봐야 돼서 살짝만 차트 줄일게요. 사이즈를 줄여놨을 때 일단은 120일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20일은 상승 유지, 60일은 일단은 하락을 하다가 완만하게 횡보 전환으로 바꾼 데 성공을 했어요. 이거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60일 하락을 멈췄다. 그리고 20일은 상승세를 바닥에서부터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120일, 60일, 20일이 역배열이 되어 있죠. 역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 드리면은 중장기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상승세로 바뀌어야지 적어도 120일, 그리고 60일, 20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당장 그냥 오늘 하루 눌린다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냥 오늘 눌렸으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사실 보고 있는 게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 안 불안해질 수 있을까?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추세선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이제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차피 여러분 주가가 윗 구간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20일은 급격히 쫓아옵니다. 급격히 쫓아와서 60일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할 게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60일. 그죠? 이렇게 하나는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제 60일이 하여튼 20일은 60일 위로 버텨주면서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게 될 테니까 20일이 60일 아래로 내려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60일과 이 120일이 교차를 만들 그 기간 동안은 윗구간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서도 약간 미묘하게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속 시원한 흐름은 아닌 그런 흐름을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한 10일 정도 투자한다고 칠게요. 너무 길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10일이라고 칠게요. 10일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차익을 제일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구간에서 결국 제일 챙겨갈 수 있느냐. 물론 급등 구간이 1순위입니다. 물론 5개 주세선 모두가 정배열되고 모두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모두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 급등 구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가 당연히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해두고, 아직은 먼 길이니까
일단은 빼두고 지금 상태에서 어느 구간이 차익을 벌려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바닥 구간에서 이 아래 구간에서 하여튼 윗 구간으로 올라가는 그때가 그나마 차익을 제일 벌려나갈 수 있어요. 박스권에 갇히면은 어차피 윗 구간으로 저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시비를 봤을 때 차익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가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뚫고 올라갔을 때 한번 윗구간으로 갈 때는 놓치지 말고 매도를 하시자라는 게 오대리 입장이에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물량 확 줄이는 건데 너무 아쉽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정해져 있는 투자금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약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우건설에 들어가 있는 돈들 그 투자금으로 하여튼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익을 챙겨 보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 구간을 뛰어넘는 이 구간을 놓치시면은 조금 아쉬워질 수가 있다. 왜냐면은 이때 구간 뛰어넘으면서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구간 뛰어넘으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고점을 27,000원 정도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차익 구간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잡는 데 성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벌써 10,000원이죠. 그런데 윗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여튼 눌려도 20,000원까지 눌릴 겁니다. 그러면은 차익이 7,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10,000원의 차익을 한번 챙겨 보실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계속 바닥에서 매수한 거 쭉 끌고 갈지 물론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시면 돼요. 어느 쪽이 마음이 편하실지 어느 쪽이 조금 더 효과적일지는 여러분 판단하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번 주에 남은 이벤트들을 좀 따지면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당장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도대체 왜 상승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약간 그거일 수도 있어요. 방심하고 있는 개미들을 털어가려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번 주에 남은 이벤트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8월 말은 전 세계 경제 이벤트 중에서 제일 이벤트 중 하나가 발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몸을 좀 사리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8월 말입니다. 자 일단은 당장 내일도 빅 이벤트가 있어요. 26일 무슨 일이 있느냐. 일단은 조금 큰 거. 우리나라에는 좀 중요할 수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랑 뭔 상관인데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총 1, 2위가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자체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적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죠. 미국의 PCE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의 지표 중 하나인데 미국 연준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CPI랑 PCE가 있는데 둘 중에 뭐를 조금 더 참고를 하느냐. 이 PCE를 조금 더 참고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PC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흐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8월 27일에서 올해는 27일에서 29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려요. 잭슨홀 미팅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말에 열리고요. 매년 8월 말 열리는 이벤트인데 이때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에 관련해서 경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 주식, 채권, 환율,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금리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미팅도 하고 컨소시엄을 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 오프닝 할 때 기조연설을 누가 한다? 미국 연준 의장, 워시 의장이 할 예정이에요. 그때 그러면은 이 이벤트 전에 무엇부터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 미국 금리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시 의장이 우리가 모든 답을 제시해 줄 필요 없다 막 그런 기조가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신비주의 전략을 좀 쓰려고 하시는데 이번에 실제로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실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아리송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다음 주에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리송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당장 미국의 PCE 발표 그것을 살펴보고 바로 난 다음에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금리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앞으로 하반기, 연말에 금리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하고 이런 흐름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한 번 정도는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오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몸살인다라고 했죠.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구간을 지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15,150원 이 자리까지는 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여기 터치한 다음에 회복해서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내일 이번 주 여기까지 눌릴 수는 있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매수해 주시자. 결국은 지금 구간이 15,150
150원부터 19,150원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회복 자체는 17,500원까지는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여기서 회복을 하면은 이제 19,150원 이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19,150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진짜 못해도 1,000만 주 가까이는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서 윗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돈의 흔적이 가벼운 구간이기 때문에 훅 하고 치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서 못해도 진짜 못해도 여러분 한 뚫는 데만 성공하면 22,000원대 그러니까 추세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2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때 뚫는 시점에 추세다까지 그 단기 추세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27,000원대까지도 좀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만약 이 구간을 뚫는 데 성공을 하면은 그때는 한번 매도를 하시죠. 왜냐면은 뚫는 지점이 22,000원 정도 되면은 다시 내려올 거예요. 다시 그냥 이 상승분 또 잽싸게 뱉어내면서 훅 내려와 가지고 19,150원 이 정도 좀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19,150원을 뚫고 28,000원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한번 해주셔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훅 올라갔다가 훅 내려갔다가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올라가도 확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확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뭔가 좀 가볍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28,000원을 넘으면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28,000원을 넘었을 때는 이제 추세를 보셔야 되고 그때 고점을 노리셔서 매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진짜 못해도 거래량은 1,000만 주 가까이는 터져줘야지만 구간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거래량을 꼭 같이 챙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 변동성에는 놀라지 마시고 일단 눌려도 오대리가 자리 얘기 드렸죠. 아랫자리 얘기 드렸죠. 눌려도 일단은 매수를 하시면서 수량을 좀 늘려주시자.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일단은 고점에 한 주라도 더 매도하실 준비는 끝내두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긴 힘들 수 있어요. 몸을 사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힘들 수 있더라도 결국은 금리 발표 끝나고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이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 흐름은 여러분 7월 말에도 만들어졌던 흐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닥을 찍었었던 날 무슨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GDP 발표하고 미국의 PCE 발표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변동성 크게 움직일 만한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다시 외국인 매수세든 매도세든 기관의 매수세가 잡히면서 주가가 확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이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는 못 움직인다라고 해도 최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매도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를 하실 때는 거래량까지 따지셔야 되다 보니까 나는 혼자는 좀 매도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타이밍 놓치지 않고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이번에 얘기 드렸죠. 기간 대비 제일 크게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그 구간에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눌렸을 때 새로운 박스권 만들 때 그 바닥에서 다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 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흐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 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 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 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0,000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0,000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대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대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대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바닥 벗어난 다음에 그 흐름을 잡아보도록 할 건데, 지금 결국 정리해야 될 것은 중장기 추세선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 20일부터 위로 올려야겠죠. 60일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60일도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20일이 빨리 움직이니까 120일을 뚫고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60일이 120일을 뚫어야 돼요. 120일을 뚫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모두가 정배열이 되면서 위쪽으로 상승세를 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일이 60일을 뚫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60일이 120일을 뚫을 때까지는 일단은 박스권에 갇힐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박스권은 일단은 이 2만 원 상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2만 원에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느냐? 완전 윗자리까지는 아니고 딱 27,500원 그 정도 자리, 요 정도. 이 정도까지를 좀 보시면 돼요. 27,500원이 아니라 28,500원이네요. 이 정도 자리까지를 박스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다가 에너지 점점 정리를 해서 윗구간으로 이동하는데 성공을 하면은 그때 또다시 터져서 올라갈 것인데, 이제 그때부터는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다행스럽게도 대우건설이 이전에 올라갈 때 올해는 뭔가 달라진다. 작년에 빅패스 단행도 했고 재무적인 문제 부담도 덜어갈 수 있고 실적은 뭐 앞으로 7년 동안은 좀 견조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전도 터질 수 있고 중동 재건도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사들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이제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와줬죠. 그런데 이제 2분기는 어떻게 될까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분기까지 분위기를 잘 이어나갔어요. 자, 여러분 어차피 원전은 만들 겁니다. 중동 전쟁은 지금은 개판 양상이지만 결국은 끝은 나요. 지금까지 실적을 가지고 오고 있는 기대들, 그런 모멘텀들 말고도 앞으로 얻어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위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락은 굉장히 힘겨웠지만 지금 그 정리를 해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도 바닥입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언제 올라가는 거야, 왜 급등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지켜보시면 이제 시장 상황 좀 나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흐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대우건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바닥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우건설은 다시 위로 갈 것이다 라고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